저번에 도덕경 25장 유물혼성 천지생을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이 유물혼성을 지겹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종교, 철학, 과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지금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문제들 대부분은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는 영역들이죠. 만약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를 알 수만 있다면 어떤 논쟁들이 사라질까요? 첫 번째는 창조냐 진화냐 이런 문제로 다툴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부정한 아인슈타인의 말인데,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양자물리학과 고전물리학이 자연스럽게 통합됩니다. 세 번째는 인류가 찾고자 하는 우주 본성과 인간 본성을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성선설이 맞는지 성악설이 맞는지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학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이 암흑에너지 정체가 밝혀지고 우주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수많은 과학자, 철학자, 종교인, 명리학자들은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 우주의 본질, 우주의 구조를 알고자 노력합니다만 우주 창조 이전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히 누구도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를 감히 언어로 표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노자는 도덕경 25장에서 과감하게 표현했어요. 바로 유물혼성이 천지가 생기기도 전에 있었노라고. 즉 이미 섞여서 혼잡한 물건이 있었노라. 어떻게 섞였는데요? 명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유물혼성과 유사한 표현이 14장에도 나옵니다. 14장의 전체 내용은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먼저 핵심 부분만을 살펴보죠. 요건데요, 시지불견, 즉 보려고 해도 혹은 본다고 해도 보려고 해도 눈으로는 그 본질을 알 수가 없고, 정지불문, 들으려고 해도 혹은 듣는다 해도 귀로는 의미를 들을 수가 없고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말이죠. 박지부득, 만지려 해도 만진다고 해도 감각작용으로는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차삼자 불가치힐, 이 세 가지는 불가치힐, 끝까지 따져서 본질이나 정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 즉 인간의 감각작용으로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 혼이위일, 고로 섞여서 하나다. 이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의 감각작용으로는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유물혼성과 동일한 글자 이 혼을 사용하여 섞여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라고 합니다. 정체를 알고자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단일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25장에서 설명했던 유물혼성의 정체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섞여서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주장하고 똑같아요. 플라톤도 묘하게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추구했는데, 이데아는 현실 세계가 아니며 진정한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고 보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듣는 인간의 감각 너머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묘하죠. 노자가 14장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좀 이상하죠. 보통의 사유체계라면 이런 흐름을 원할 겁니다. 즉,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는 동양에서 주장하는 무극, 즉 음양도 구분되기 전의 단일한 상태였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빅뱅으로 우주가 생겨나고 혼란스럽다. 빅뱅의 순간부터 계속 시공간이 흐를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따라서 플라톤이 주장하는 이데아를 찾으려면 정반대로 시공간을 거꾸로 흘러가서 빅뱅의 순간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단조로운 무극의 상태를 만나게 된다. 고로 이런 이데아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런 식의 논조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노자와 플라톤은 이런 편안한 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그럴싸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플라톤도 노자처럼 우주가 생기기 전에 존재, 공간, 생성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우주가 생기기 전에는 카오스 상태였다가 창조 후에는 질서가 잡힌 코스모스 상태로 바뀌었다고 하죠. 이상하죠? 무질서의 상태에서 만들어진 우주가 질서가 잡힌다는 주장입니다. 무질서가 만들어낸 우주이니 빅뱅 이전도 무질서하고 빅뱅 이후에도 무질서해야 맞는데도 두 사람은, 노자와 플라톤은 빅뱅 이전에 무질서, 빅뱅 이후는 질서가 잡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치 부친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DNA와 다르지만 부친과 아들 사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다만 노자 할배나 플라톤이 헛소리할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다른 각도에서 플라톤이 주장한 존재, 공간, 생성, 요 세 개라는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마치 노자가 14장에서 주장하는 보고, 듣고, 만지고, 이것 또한 3입니다. 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세 개의 어떤 것이 마구 섞여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파동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입자와 반물질이 불확정적으로 요동칩니다. 세 개의 날이 달린 믹서기 날개가 너무 빨리 돌아서 어느 것을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가 플라톤의 안정적인 코스모스로 변하고 어딘가에 이데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노자는 세계가 하나로 섞여 있다가 도덕경 42장에서 도가 결과적으로 일을 낳는다고 주장하죠. 플라톤과 노자가 공통적으로 우주 생성 이전에 3이라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1도 2도 아니고 3이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상하냐면 3이라는 숫자가 나중에 우주 생성 과정에 하나로 줄어듭니다. 신기하죠. 가장 쉬운 이해는 요 3이 하나로 뭉쳐 있다가 하나로 되었다가 빅뱅 후에도 다시 일로 온 우주에 펼쳐지는 겁니다. 세계로 섞여서 헤오르치는 무언가가 온 우주에 하나로 뭉쳐져 흩어지노라. 물리학에서 입자와 반물질이 중간에 어떤 매질에 연결되어 있다. 정임계로 중력과 청력이 매질을 중간에 두고 끝없이 헤오르친다. 중생 열반 부처가 한 덩어리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하나로 묶였다는 부분을 살펴보죠. 혼이위일 고로 섞여서 하나다. 꽤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다. 하나는 모든 것이다. 도덕경에 하나라는 단어가 5개 장에 나오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다루기로 하고, 하나라는 단어를 표시한 장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죠. 요거는 요 혼이위일은 14장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나오는 게 요 표현입니다. 제영백포일 능무리호. 내용을 간단히 보면 혼백을 실어서, 즉 인간이 가진 정신과 육체가 하나를 껴나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포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요 하나, 일이 등장하죠.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일은 우주 본성과 같은 거죠. 육체와 물질로 이루어진 새끼를 살아가면서 우주의 본성과 하나로 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성인 포일위천하식, 요게 22장에 나오는데, 따라서 성인은 하나를 포옹하는 방식으로 천하를 다스린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로 천하를 관리한다. 우주가 운행되는 원리는 하나다. 그렇다면 하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신의 의지를 이해하고 우주의 본성을 깨우칩니다. 또 다른 표현을 봅시다. 39장에도 일이 엄청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를 얻었기에 하늘은 하나로 말미암아 푸르고, 땅은 하나로 말미암아 안녕하며, 만물은 하나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이런 표현들은 달리 표현하면 우주 어디에서 우주의 본성이 없는
시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의 의지는 우주 전역에 펼쳐졌다. 시간이자 암흑 에너지로 빅뱅 이전에 유물 혼성으로 존재하다가 빅뱅하여 우주 전역에 펼쳐졌다. 따라서 일은 우주의 본성이라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2장에 도생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는다. 셋은 만물을 낳는다. 일견 보기엔 도가 우주를 창조한 것처럼 보이죠. 자, 흥미로운 점은 일의 정체를 도가 만들어낸 우주의 본성으로 본다면 이 도는 영의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데 도의 상태는, 즉 천재가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유물 혼성 상태죠.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숫자 3이에요. 행여 도와 일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3은 1, 3은 1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아요. 자,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계속 도덕경을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보죠. 지금부터는 도덕경 14장을 읽어봅시다. 시지 불견 명왈이, 보려고 해도 혹은 본다고 해도 인간의 눈으로는 그 본질을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태를 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노라. 정지불문 명왈희, 들으려고 해도 혹은 듣는다고 해도 인간의 귀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태를 희라고 부르겠다. 박지부득 명왈미, 잡으려 해도 혹은 만지거나 잡아도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런 상태를 미라고 부르겠다. 차삼자 불가치힐, 이 셋은 끝까지 따져서 그 본질이나 정체를 확인할 수 없다. 밝혀내지 못한다. 즉 인간의 감각작용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혼이위일, 고로 이 셋은 섞여서 하나다. 자, 그 다음 보죠. 기상불교 기하불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느껴보세요. 그 위는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아래도 어둡지 않다. 참 묘한 설명이죠. 여기에서 위, 아래 이런 단어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실체는 밝은 듯 어두운 듯 태양처럼 밝지도 달처럼 어둡지도 않으며 존재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밝음과 어둠이 공존한다. 양자 물리학으로 따지면 입자와 반물질이 공존하며 어디로 튈지 모른다. 불확정성의 원리와 같다. 인간의 심리 상태로 말하면 하루는 명랑하다가 하루는 우울하기를 수시로 변덕스럽게 변한다. 그 다음이 승승불가명 복귀어무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어지고 이어져 있지만 무어라 규정하지 못하고 복귀, 돌아가면 물형이 없다. 이것을 일컬어 형상이 없는 형상이라 하며 시위무상지상. 여기에서 이 의미를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그림이에요. 승승이라는 개념이 요 뱀처럼 계속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모릅니다. 끊어진 것이 없어요.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마치 자신의 꼬리를 요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 에너지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물질과 함께 존재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물형이 존재하지 않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개수와 정화, 청력과 중력이 끝없이 순환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영원히 윤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끝없이 이어지는 모양을 상상하면서 내용을 음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이 무물지상 시위홀황. 이것은 물형이 없는 상이며 이것을 홀황이라 부르리. 노자는 이런 세상의 모양이 너무도 황홀합니다. 우주 정체가 너무도 궁금했죠.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모르기에 존재를 규정하지도 못하지만 무에서 유로, 공에서 색으로, 그리고 다시 공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그 무엇, 존재하지 않은 듯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새끼를 만들기에 형상이 없는 형상이고 물질이 없으면서도 물질을 만들어내는 상이라. 이런 이치는 참으로 황홀하구나. 여기서 황홀, 호랑은 모두 명확하지가 않다, 잘 모르겠다, 정신 못 차리겠다, 이런 의미예요. 노자는 답답한 거죠. 정체는 알 수 없는데 색계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존재를 명확하게 느끼고 있죠. 뭔가 있어서 색계를 만들지만 인간의 감각작용으로는 확인하지 못하니 답답할 노릇이라. 이런 설명들을 보면 노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영지불견기수, 수지불견기후. 이어져 있지만 그 시작을 볼 수가 없고, 따르지만 그렇다고 그 끝도 보지 못한다.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볼까요? 이 머리 부분에서 시작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과 시작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는 거죠. 회오리를 상상해 보세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모양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회오리, 메비우스 띠, 동그랑땡. 노자는 우주의 본성이나 본질이 회오리라고 밝힌 것이라 해도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공간은 회오리 치면서 계속 순환합니다. 그 과정에 요 삼각형으로 물질을 내놓고 거두기를 반복합니다. 삼각형이 위로 가면 물질을 내놓고 삼각형이 아래로 가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물질을 거두고 순환합니다. 이런 회오리 작용으로 우주는 대략 어느 책에서 보니까 40조 년에 한 번 순환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요 회전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집고지도 이어금지유.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도의 근본에 따라 현재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 짚고, 고를 잡고, 즉, 그 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자는 고라는 단어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우주가 열리던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공간이 없었노라. 물리학의 빅뱅 설명하는 거 맞죠? 빅뱅하여 그 이치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노라.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능지고시 시위도기 따라서 만약에 그 시작점, 처음 그 시작점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도기라고 부르겠노라. 도기를 도의 기강이라고 이해하든 도의 근본이라고 이해하든 그 시작점은 도요, 임수죠. 노자도 빅뱅 이전의 상황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그걸 알고 싶어요. 만약 이걸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우주의 본성을,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4장에서 하는 내용은 요 3이라는 숫자, 의미는 빅뱅 이전에는 혼돈의 상태였다. 즉, 카오스 상태였다. 그런데 우주가 창조하면서 코스모스, 안정적인 우주가 생겨나고 플라톤은 요 어딘가에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노자는 이 도의 상태가 아직은 명확하게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가 이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 도의 속성을 설명하죠. 마치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를 설명합니다. 모순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죠? 3이라는 혼돈의 상태가 폭발하면서 이데아의 상태, 도의 상태, 무언가 모든 것이 소유하고 있는 이르 상태로 펼쳐졌느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과연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